103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버리는 용기 백. 저자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일 2025년 3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일본 최고 전문의가 전하는 잡동사니 뒤엉킨 사고, 인간관계 정리 습관을 알자. 책 소개.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늘 무언가를 찾느라 허둥대는가? 일본 자율신경계 최고 전문의가 알려주는 인생과 건강을 위한 버리는 용기. 우리는 매일 넘치는 물건과 정보 속에서 살아가며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삶이 어지러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허둥대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하루하루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받는다면 그 원인은 어쩌면 버릴 용기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늘어난 물건과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우리 몸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은 깨지고 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만다. 이 책은 단순한 정리책이 아니다. 물건은 물론 습관, 사고방식, 인간관계까지 인생 곳곳에 쌓인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는 법을 알려준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의 답이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고바야시 히로유키는 자율신경 연구의 권위자로 이 책을 통해 스트레스와 혼란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 한 장은 방안을 지배하는 물건의 폭군들과 결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년 내내 옷장에 방치된 옷들, 쌓아둔 서류, 그리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만 차지하는 자질구레한 소품들까지 과감히 정리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여유를 얻을 수 있다. 2장은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춘다. 땀에 젖어 출근하거나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늦게 자고 피곤한 하루를 맞는 당신. 이런 습관이야말로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같은 사소한 실천부터 SNS와 작별하기까지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줄지 직접 체험해보자. 3장은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을 다룬다. 주말엔 쉬어야 한다, 다음 일정을 생각해야 한다와 같은 관념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함정일지도 모른다. 이 장을 통해 생각 비우기를 배우면 걱정과 망설임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4장은 식탁 위로 시선을 옮긴다. 급하게 때우는 점심, 과도한 다이어트, 무리한 건강보조제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장에서 식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원칙들을 익히면 식탁의 즐거움과 건강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마지막 5장은 인간관계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누군가 날 좋아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자신과 잘 맞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당신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자. 더 적은 짐, 더 가벼운 마음, 더 넓은 가능성.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예전보다 훨씬 홀가분해질 것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시작을 함께할 완벽한 동반자다. 저자 소개. 저자 고바야시 히로유키. 의학 박사.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 일본 스포츠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 준텐도 대학 대학원 의학 연구과 소아외과 박사. 런던 대학 부속 영국 왕립 소아병원 외과, 트리니티 대학 부속 소아연구센터, 아일랜드 국립 소아병원 외과에서 근무했고 준텐도 대학 소아외과학 강사 조교수를 역임했다. 일본 최초로 변비 외과를 개설했으며 자율신경 연구의 1인자로 평가받고 있다. 누적 판매 1200만 부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50대를 위한 시작하는 습관, 자율신경계, 의식하지 않는 기술 등 다수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30년간 면역과 신경 분야를 연구해온 일본 최고 의사가 전하는 새로운 인생과 건강을 위한 버리는 용기. 내 몸을 망치는 쓸모없는 것들과 결별하라. 남에게 큰 기대를 걸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미리 남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지를 줄여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옷, 가방, 코디용 소품 등 패션 아이템은 가짓수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면 단순히 공간의 어지러움을 넘어 우리의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흔히들 귀찮아서 다음에 또 쓸지도 몰라서 등의 여러 이유로 끊거나 버리지 못한다. 또한 무언가를 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일종의 상실감을 줘 감정적으로 쉽게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 책은 버림이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이해시킨다. 물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습관을 버리며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정리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깨우친다. 더 나아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도와 건강해진다. 버리는 것은 누구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쓸모없는 물건을 비우고 덜어내는 순간 삶이 깔끔해지고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찾아온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쌓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비움은 결국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인생이 어딘가 꼬인 것 같은가? 그렇다면 버릴 것을 찾아야 할 때다. 책은 심플라이프를 강조하는 다른 책들처럼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법만을 다루지 않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끊고 비우고 버리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법을 제시한다. 물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비움을 통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역할을 설명하며 비움이 단순히 정리의 차원을 넘어 건강과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 고바야시 히로유키는 30년간 면역과 신경 분야를 연구해온 일본 최고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이다. 그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자율신경을 주제로 한 다수의 저서를 통해 누적 판매 1200만 부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그동안 많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만나오며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뒤 보다 건강한 자율신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상의 100가지 방법으로 정리했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여정으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보자. 인간은 타성에 젖어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쫓기며 타성에 젖어 살면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잃고 빠른 노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옷차림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싶다. 심신의 기능을 향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타성에 젖어 혹은 스트레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가 현명한 대처법으로 추천하는 것은 일단 결론부터 내린다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합시다. 이때 그 사람과는 되도록 엮이지 않도록 한다. 그 사람의 발언은 듣고 넘긴다. 그 사람이 보내온 연락은 한 번만 확인하고 2번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등 일단 결론부터 내놓고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대하기 어렵거나 꺼려지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오히려 그런 사람과 보내야 하는 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스트레스 또한 점점 더 커지지요. 또한 그런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비위를 맞추는 자신의 모습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혹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대처법은 더 이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덜 마주치고 덜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하려면 신체 균형을 바로잡거나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는 등 심리적인 측면 이외의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사람은 효율성을 따지면 따질수록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효율적인 노선으로 헤매지 않고 편하게 환승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차라리 일을 관두고 일부러 걸어서 하는 환승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우연의 일치로 기다림 없이 환승이 잘 되었을 때 살짝 나는 행운하다라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울한 기분과 땅을 보고 걷는 행동이 한 세트라면 반대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기분이 나아지겠어?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실제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등이 쭉 펴지고 바른 자세가 됩니다. 온몸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전력 투구할 가치가 있다. 지금은 60에서 70% 정도의 힘이면 충분하다 등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발 물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의외로 대부분의 일이 60에서 70% 정도의 힘으로 대응해도 별 문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로 서서히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오전 중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만나는 접점, 즉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하루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업무나 중요 안건은 점심시간 전인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계적인 문서 작성이나 단순한 메일 확인과 같은 잡무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점심시간 이후로 돌리세요. 들어가며 버리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애를 먹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낭비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는 덤으로 따라오지요. 이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주책 없이 인맥을 너무 넓혀놔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까지 만나야 합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버리겠다,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은 깨지고 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물건을 버리기 어렵다며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버린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멀쩡한 걸 버린다는 죄책감, 인간관계를 과감히 끊는 데서 오는 몰인정함도 느끼지요. 물론 버린다는 잃는다, 손에서 놓는다, 사라진다 등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동시에 뭔가를 얻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쾌적한 공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힘겨웠던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잘 맞는 매력적인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기회가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이 책에서는 버리는 용기를 기르기 위한 10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버리는 행동으로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보다 편안해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버린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고 행복이 넘치는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율신경이란 무엇일까? 엑셀과 브레이크의 균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좌우한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버리는 용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자율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이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신체 장기나 혈관 등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역할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흥분되었을 때는 교감신경이, 반대로 편안한 상태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와 같이 기량작용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역자을 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밤에 잠을 설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운 등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의 특징을 알고 균형을 바로잡는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금세 좋아집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버리는 용기입니다. 001 불필요한 선택을 초래하는 물건은 모두 버려라. 우리의 일상 중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강력한 하나는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고 심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일상에서 중요하든 사소하든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저녁 반찬은 무엇으로 할지, 다음 달 진행할 프로젝트는 누구와 해야 할지. 수많은 선택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초조하게,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되도록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옷장 정리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옷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많은 옷 중에 오늘은 무엇을 입고 갈지 선택하는 것도 어떤 땐 짜증을 유발합니다. 많은 옷 중에서 입을 옷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럴 때는 오히려 필요 없는 옷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갈팡질팡 고민하게 만드는 옷이나 오랫동안 먼지만 쌓인 넥타이, 녹이 슬듯 누렇게 변해 있는 장신구 등을 모두 버리세요. 만일 버리기 아깝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기부하는 등 옷장에서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비워내세요. 이렇게 옷장을 정리하면 선택 상황이 초래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옷장 안이 다소 지저분해도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다릅니다. 옷장 문을 열었더니 옷이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이나 시험이 코앞일 때 등 신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옷장을 본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은 단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버리는 등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002 직장에서 쓰는 물건은 6개월마다 버려라. 물건은 아무리 정리해도 계속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있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쓸데없이 쌓아둔 A사 용지, 모아둔 메모 용지, 어디 갔는지 안 보일 때마다 사두거나 빌려온 가위며 스카치 테이프, 볼펜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이처럼 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문헌, 서적, 정보, 비품 등은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늘어납니다. 직장에서 쓰는 물건 중에 처분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은 6개월 주기로 정리해보세요.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간소한 직장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행위는 필요 없어지고 오래된 물건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 순환되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되찾아 심신의 안정은 물론 업무 능률까지 향상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낡거나 오래된 물건이 새 물건으로 교체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직장 생활은 항상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몸에 불필요한 것, 즉 노폐물을 배출하는 디톡스 디탁스,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직장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두뇌 회전도 더욱 빨라지겠지요. 직장은 6개월, 가정은 6개월, 1년 주기로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는 작업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높이세요. 다만 처음부터 싹 다 정리하겠다라며 무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정리하고 싶은 구역을 작게 나누어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정하고 조금씩 시작하세요. 이 작업을 한 달 정도 해보면 거의 모든 구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구역씩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나름의 요령이 생기고 정리 감각이 조금씩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003 1년 동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려라. 인간은 타성에 젖어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쫓기며 타성에 젖어 살면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잃고 빠른 노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옷차림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싶다. 심신의 기능을 향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타성에 젖어 혹은 스트레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옷 정리입니다. 옷은 1년을 주기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시작하는 연말연시와 같이 특정 시기를 정해두고 시도해보세요. 옷을 정리하는 요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령은 1년 동안 입어서 색이 바래졌거나 보풀이 일어서 많이 낡게 된 옷, 유행이 지난 옷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장 차림으로 일하는 사람은 약 정장 3벌, 와이셔츠 10장을 1년 동안 입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행이 지난 정장과 누렇게 때가 탄 와이셔츠를 버리고 같은 수만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언급했던 선택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내면의 타성에 젖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타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자, 이렇게 1년을 주기로 너무 많이 입어 낡아버린 옷과 너무 입지 않아 옷장 구석에 처박힌 옷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또 다른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004 한 시즌만 사용하는 것은 2년 주기로 버려라. 양복이나 와이셔츠, 원피스 등 매일 입는 옷과 달리 코트나 패딩, 점퍼 등은 특정 시즌에만 입습니다. 이런 시즌 상품은 1년 주기로 버리는 사이클을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2에서 3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뀌므로 2년 주기로 처분할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계절에 입는 옷은 1년, 특정 시즌에만 입는 옷은 2년 주기로 옷장을 정리해보세요. 또한 패션 소품도 정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도리, 장갑 등과 같은 시즌 상품 외에도 스카프, 벨트, 손수건 등 매일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도 2년을 주기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옷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코디할지 고민하거나 일일이 찾아서 갈아입거나 바꾸는 데 드는 수고를 덜 수 있지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 거의 90%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쉽게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대인관계를 끊고 혼자 살고 혼자 업무 처리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머지 10%의 스트레스는 거의 생활 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물건을 줄여서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양복이나 구두, 패션 소품 등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바뀐 물건들은 매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버리거나 처분할 때 아깝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차피 옷장을 열어서 사용하는 용품은 늘 똑같습니다. 처음 손이 가지 않는 물건은 아마 몇 년이 지나도 절대 손을 뻗어 꺼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깝다는 생각을 접고 스트레스의 주범을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005 코디용 소품은 5개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옷장을 정리할 때 옷을 버리는 것보다 더 번거로운 것이 바로 넥타이, 벨트, 안경 같은 코디용 소품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양복은 몇 벌 없더라도 넥타이, 벨트, 구두만큼은 색깔별로 갖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두 개씩 사다 보면 어느새 서랍이나 신발장이 손도 대지 않은 소품들로 가득 차버리곤 합니다. 코디용 소품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1에서 2년을 주기로 버릴 것을 추천합니다. 버리기 전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남깁니다. 예를 들면 넥타이, 벨트, 구두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 각각 5개씩 줄입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3개만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쓰지 않는 안경을 지금 쓰는 안경이 부러졌을 때를 대비한다라며 보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때는 안경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새 것을 구입해 보세요. 기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디용 소품은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꾸어도 부담스럽지 않다 하는 수준의 제품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 낡은 것과 교체하면 무료한 일상의 기분 전환도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이점은 많습니다. 가령 안경은 새 것으로 맞추려면 시력 검사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시력이 갑작스레 변했거나 눈에 질환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경점이나 안과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눈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아서 시력이 나빠졌거나 난시가 생겼거나 노안이 오는 등 눈 상태를 확인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지요. 옷장, 신발장 등의 손도 안 댄 물건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가득하다면 자신의 몸속에 스트레스를 잔뜩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몇 개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006집 안에 업무의 흔적을 지워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직장인이 마음 편히, 몸 편히 쉴 곳은 다름 아닌 따뜻한 나의 집입니다. 이 공간은 피로를 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예외지만 되도록 일거리는 집으로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져온 서류나 자료는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므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스트레스 덩어리만 될 뿐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곧바로 처분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직장으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집은 개인을 위한 사적인 공간입니다.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하는 물건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때만 한정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집에 두고 업무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리하세요. 주변을 보면 가구나 벽지 등을 꼼꼼히 고르며 세련된 공간으로 집을 꾸미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처럼 인테리어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잡지에 소개된 집처럼 멋진 방을 꿈꾸고 싶을 때는 스트레스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온갖 인테리어 잡지를 다 펼쳐보지만 선택이 많아질수록 고민만 쌓이고 허송세월하게 되죠. 그러느니 포기하고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저분한 물건만 없어도 집은 한결 멋진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압박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의 정리 정돈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미련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홀가분해집니다. 어딘가 찝찝하고 남에게 뒤처지는 듯한 아쉬움이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에 미련이 남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매달려 아깝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분야에 그 시간을 투자하세요. 007 오래된 돌잔치 사진은 자료화하고 버려라.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간소한 삶을 위해서는 옛 자료나 문헌, 사진, 비디오 등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처분하는 생활 방식도 중요합니다. 혹시 졸업식이나 결혼식, 돌잔치 등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나 기록을 자주 들여다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묻어두는 편인가요? 우리는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라도 옛 사진이나 기록, 비디오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고 처분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종이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매체가 빛에 바래거나 망가질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향이든 저는 오래된 종이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은 자료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장한 후에 앨범이나 DVD, 비디오 테이프 등 물리적인 매체는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집에 쌓아둘 일도 없고 정리도 간단해서 꺼내보고 싶을 때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고장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해 놓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생겼으니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먼지만 쌓이고 이사갈 때 짐만 되고 정리할 가구도 따로 구입해야 할 만큼 추억을 미련하게 쌓아두는 일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